모의고사가 코앞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6월 모의고사 부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게 될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준비한 김지영 선생님이 아니라 스튜디오샵 우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수학 역전의 명수 도비입니다. 제가 왜 역전의 명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수학 내신 등급이 7등급, 8등급, 그리고 9등급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수능 수학에서 결국 97점이라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6월 모의고사 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6평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현역 친구들 생각해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낸 문제를 실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다른 문제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답은 명료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봐 그러면 뿔난 수험생들이 이제 다다다다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내게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평가원 입장에서 올해 수험생을 처음 접하는 기회가 또 6월 평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도 올해 들어온 우리 수험생들은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6월 모의고사는 평소보다 약간 어렵게, 9월은 평소보다 약간 쉽게 출제를 해서 결국 수능 때는 적절한 난이도로 맞춰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심지어 평소보다 약간 어렵대. 그래서 기대에 약간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까지 공부를 다 했는가, 그런 걸 파악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고 내가 그러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자면 개념과 문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개념이 취약했는지, 또는 내가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너무 쉬운 개념인데도 조금씩 희미해져가고 있거나 까먹고 있는 개념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유형. 꼭 수학은 틀리는 거 맨날 똑같이 틀리잖아요, 그쵸? 내가 옛날에 틀렸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어디에 가장 많이 집약이 되어 있냐면요, 오답노트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평소에 만들어놨던 오답노트는 모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특히 약한지, 또는 어떤 문제 유형이 특히 약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여러분만의 개인 문제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오답노트 만들죠? 안 만들면 NO! 오케이? 오답노트는 꼭 만들어야 돼요. 저는 국어 시험 끝나고 수학 시험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도 끝까지 제가 만들었던 오답노트 읽고 외우고 계속 그랬어요. 시험을 이렇게 갑자기 앞두고 있지 않은 평소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자기가 만든 오답노트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읽고 익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수능 공부하면서 킬러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될 건데, 지금 내가 아직은 킬러 문제에 도전할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킬러 문제 21, 29, 33문제를 제외한 27문제에도 나는 아직은 버겁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버리세요. 킬러 문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27문제를 전략적으로 맞추고 실수 잡아서 제대로 88점을 얻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그거는 다 했다, 나는 이제 킬러 문제에 조금은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모의고사가 어땠냐면 21, 29, 30 세 문제 간의 난이도 격차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29번이 상대적으로 쉽고 21번이 그 다음 어렵고 30번은 거의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평가원이 이제 이 세 문제를 거의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21, 29를 둘 다 풀고 싶었는데 21번 갔다가 29번 갔다가 와리가리 갔다가 하다가 둘 다 못 풀었어. 근데 막상 보니까 30번이 너무 쉬웠어. 이런 경우가 이제는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러 문제를 이제 도전하시려고 한다면 이 세 문제 중에 나에게 맞는 타입의 문제는 어떤 걸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시험장 가서도 세 문제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풀기 쉬운 거를 골라서 그걸 처리하는 판단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자, 시간 분배 중요하죠. 먼저 30번 문제까지 내가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12번 문제까지는 그냥 보자마자 딱딱딱딱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까지는 10분 안에 풉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풀다 보면 내가 별표 쳐놓은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맨 마지막 킬러 문제, 방금 얘기한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은 28, 29, 30 이런 거 굉장히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빼놓고 얼마나 남아있어야 되냐면 1시간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30문제 중에 대략 잡아서 5문제 빼놓고 25문제를 40분 만에 풀으라는 소리인데 난 저거 못하겠어. 그런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 가서 갑자기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만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긴장하고 이렇게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 가서 이거 또 스튜디오에 서서 막 10분 남기고 풀어야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니까 6월 모의고사 가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재놓고 연습하는 거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있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렇게 30문제 진짜 모의고사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집을 팔 거예요. 그런 걸 구해다가 하루에 한 회차씩 시간 딱 100분 진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재놓고 내가 10분 만에 여기까지 풀어야겠다. 또 1시간 남겨놓고 여기까지 풀어야겠다. 그런 거를 딱딱 정해놓고 열심히 한번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28, 29, 30 이런 문제 읽어봤자 이해도 안 가고 풀 생각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꼼꼼히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풀면서 실수를 최대한 없게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논리는 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어떤 심리적 가심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수능에서 내는 그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은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례와 각들 다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림에서 대충 직각으로 보이네? 직각 아닐까? 하고 직각이겠지! 이러고 찍으면 안 되지. 직각이라는 추측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맞는지 우리가 거꾸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찍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미적분 1, 2 보조 시험에 수능 나오죠? 막 도형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 기백에서도 도형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접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프가 있고 막 직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 접하게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도비와 함께 6월 모의고사 수학 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쫄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근자감이라도 좋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풀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잘 볼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대신 집중은 해서 잘 보세요. 화이팅! 야, 역대급 나왔다. 역대급 우성이 생겼다. 왜 이렇게 요염해 근데? 저는